오늘은 문제를 조금 더 늘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지난주에 20문제였는데 30문제이고, 그 다음에 서서히 난이도를 약간 높였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앞부분은 이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쉬운 문제들이고요. 기본 문제들이고요. 좀 뒤로 갈수록 한 20번, 한 19번, 뭐 요 정도, 20번, 한 19번, 20번, 여기 뒤에 있는 문제들 있죠? 그래서 오늘 총 30문제이지만은 앞부분은 이제 평범한 문제고 뒤에는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 이제 난이도를 슬슬 조금씩 높이는 거를 조금씩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우리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공개모고도 보잖아요. 근데 공개모고 때 1회차 공개모고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난이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기출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출 변형이나 기출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저희들은 난이도를 굉장히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한 중간, 난이도 하는 다룰 필요 없지 않나요? 그래서 난이도 하는 잘 안 다루고요. 한 난이도 중간부터 시작해서 기출 수준이 중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 높은 것까지 이렇게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처음에 놀라실까봐 난이도 높은 거는 거의 안 드렸거든요. 아예 안 드렸죠. 난이도 높은 거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해도 또 이해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가 뒤에 좀 약간 높은 것들이, 완전 높은 건 아니지만 조금 높은 게 들어가 있는데, 자, 선생님들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공개모고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도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난이도 높은 게 중간에 몇 개씩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체감이 돼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앞에 딱 배치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풀이 팍 죽어요. 이렇게 사기가 팍 꺾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못 풀어요. 그래서 논술이 어렵다 이러면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B보다도 교육과정 A 앞 문제가 어려워버리면 전의를 상실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랑 같이 시험을 많이 보시면은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시겠지만 전혀 쫄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마음대로 내요. 뭐 지침? 전혀 들을 필요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평가원 지침 따위는 그냥 무시합니다. 평가원 지침,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평가원 지침은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출제하러 가려고 목매는 게 아니에요. 가기 싫은데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금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교수 업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은 좀 주긴 하지만 이제 교수들이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그 돈 아니라도 그 정도 돈은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해서 충분히 벌 수 있고요. 그 출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들이. 그냥 봉사하는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가원 직원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인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평가원 직원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양심적이지도 않아요. 뭐 임고생이 어떻게 되는 거하고 교수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교육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하면 난이도에 대한 인식은 본능적으로 해요. 그래서 난이도 높은 거를, 전부 높은 거를 배치하는 그런 짓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자기 전공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난이도 생각을 본능적으로 해요. 학교 시험 문제 출제할 때도 난이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어려운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뒤에는 쉬운 게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앞에 어려운 게 나와서 이렇게 풀이 팍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어려운 걸 지금 뒤에 배치해놨어요. 근데 시험 출제할 때는 앞에다가 어려운 문제를 배치할 가능성이 많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뒤에 문제를 풀면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 딱 있으면 이렇게 기가 확 질려버리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 막 극상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해마다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을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지만 이게 난이도를 나름 교수들이 본능적으로 맞춘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요. 낮은 난이도 이런 건 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누차 지금 강조하는데 두꺼운 책을 이렇게
제가 어제도 영상 찍었는데 에베레스트산 등정반처럼 해가지고 막 큰 배낭에다 막 두꺼운 책 이렇게 넣어서 짊어지고 다니는 분들은 떨어져.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반에 이제 한 몇 명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가방에다 책 엄청 넣어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거 저거 다 챙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이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아임용계에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아임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불안한 거지.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 저것도 나오지 않을까? 왠지 이것도 새 거 같아. 저것도 새 거 같아. 근데 그게 다 새 거가 아니에요. 이론들이 다 나오지만 그게 다 새 이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책이 두꺼운 거예요. 선생님들 막 공부 잘하는 애들 보셨죠?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얇아요. 특별히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때 얇은 거 들고 들어가요. 시험 전날 이제 시험장 근처에 가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책을 갖다가 이렇게 배낭에 가득 짊어지고 들어가는 분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와, 이거 되게 어렵다, 너. 막 이러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본인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우리 막 수학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엄청 수학 잘하는 애, 국어 잘하는 애, 이런 애들한테 학교 많아서 어떡하지? 그거 쉬워. 할 거 별로 없어, 그거.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할 거 많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말은 절대 믿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친구들 중에서도 야, 내가 10년 유아임용 공부하다가 거의 정신 돌 뻔했는데 너무 어려워, 하지마 막 이러잖아요. 그런 말 절대 듣지 마세요. 본인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유아임용은 우리 정말 할 거 많지 않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쭉 하는데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의 최종 이유는 결론적으로 시험 전날 들고 갈 얇은 책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가 정리된다는 것은 우리 머리가 정리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시험 전날까지 이따만하게 해놓으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원래부터 두껍지 않은 책으로 출발해가지고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얇은 책을 만드는 게 1년 공부의 목표고 우리는 시험 일주일 전에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시험 일주일 전에 이 두꺼운 책을 세워라 내워라 넘겨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몇 분 해봤더니 그거는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일주일 전에 이거를 내가 1년 동안 공부한 걸 다 봐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다 봐요? 그게 안 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 빼고 모르는 거 중요한 것만 일주일 동안 돌려보면서 그러면 1년 동안 공부한 거를 10바퀴 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전날 한 바퀴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전날 잠이 안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밤새고 가도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시험 잘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이왕이면 좀 한 일정 시간 이상은 주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못 자고 가도 시험 시간에 각성돼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논문 쓰고 뭐 석사 논문도 그렇고 박사 논문도 그렇고 이제 너무 이렇게 제자를 잡으니까 지도 교수들이 저는 또 되게 어려운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심사받고 이렇게 디펜스하고 막 이게 교수들 앞에서 여러 가지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논문에 대해서 질문하고 시험 보고 이럴 때도 제가 어떤 때는 풀로 한 24시간 이상을 풀로 안 자고 이렇게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디펜스 다 하고 끝나고 제가 안 잔 걸 잊어버렸어요. 진짜로. 예. 진짜 제가 안 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잔 걸로 따지면은 저는 한 48시간 이 정도 안 자고 버틴 적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바쁠 때. 근데 그때 제가 막 이렇게 너무 졸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안 잤다는 걸 잃어버려요. 내가 안 잤구나 이거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평소에 공부할 때는 이제 우리가 장기전이니까 수면 시간하고 이런 걸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되죠.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한데 시험 전날 혹시 이제 잠이 안 와서 못 잤다 이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긴장해서 못 자는 분들도 가끔 계시던데 누워서 눈 감고 30분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보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주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험 일주일 전하고 시험 전날은 진짜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1년 동안 공부했던 거 있죠. 그거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거를 싹 다 보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제가 하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서 내용 단거나 문제 단거나 다 하시면은 일주일 동안 10회독은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공부했던 거 10번 보셔야 돼요. 그러고도 가서 틀리겠습니까? 시험장 가서? 절대 안 틀려요. 그리고 워낙 많은 문제를 우리가 풀기 때문에 이 범주를 벗어나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다시 강조하는데 오늘 우리 서답식 문제를 공부하는 유아교육 과정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도 안 풀었어요. 아직까지. 그죠? 그래서 그냥 기본이 되는 문제들 가지고 쭉 이제 봤는데, 이제부터 서서히 제가 어려운 문제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공개모고에도 오셔서 반드시 시험 보셔야 됩니다. 공개모고, 그 다음에 무료모고도 있잖아요. 제 수강생 선생님들 무료모고 다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모고는, 제가 난이도 중이라고 했지만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난이도 높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정도가 교수들이 생각하는 난이도 중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은 기출을 벗어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저나 교수들, 출제진들의 입장에선 그 정도는 난이도 중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받아들이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확률도 굉장히 커요. 문제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이 수험생들은 이렇게 느끼는 체감은 다릅니다. 선생님들의 감각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너무 어렵다 생각해도 실제로 문제 배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 경험은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엄청 어려운 체감이 와도 올 것이 왔구나. 전에도 이랬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하고 워낙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별로 어렵다고 생각이 안 될 겁니다. 그게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의 특징이었어요. 1차든 2차든. 자, 그래서 난이도 중 이상의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보고 기출을 벗어나는 거. 기출 그렇게 풀 필요 없어요. 기출은 기본이에요. 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출은 기본인데 교수들은 머릿속에 기출이 없다니까요. 교수가 수험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수들 머릿속엔 기출이 없기 때문에 문제은행식으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은행이 있어요. 토플, 토익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출을 계속 돌려서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또 나오니까. 근데 우리 유아임용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에요. 교수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되게 자기 이렇게 이름 걸고 활동한 교수예요. 그런데 기출을 막 참고하면서 작년에 박 교수가 이거 냈어. 그러니까 나는 요거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누가 들어간지 다 아는데 문제 보면은 이거 누가 냈구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작년에 출제진 유아교육과 교수가 그렇게 안 많아요, 전국에. 그래서 작년에 누가 들어갔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출제를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 차례니까 가야지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려면 학과장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제가 학과장일 때도 후임 교수 출제 들어가면 제가 뭐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 때문에 강사를 구해야 되고 학과 일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다음에 들어가지 마 이러고 제가 보내주고, 어떤 때는 안 보냈어요. 학과 평가 있고 이럴 때는. 자, 그러면 이제 갔다 오면서 교수가 막 죄인처럼 먹을 거 사갖고 막 오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딴 사람들 고생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가서 막 엄청 기출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내겠습니까? 그런 생각 없어요.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문제 내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은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그리고 기출이 그리고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교수들 머릿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낸 거기 때문에 의미는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왔다고 안 나올 확률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는 기출 분석을 안 한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기출 분석하면서 참고 자료로 삼고 기출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은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교수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무조건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기출을 넘어서야 돼요. 기출만 풀고 들어가면 70점 받습니다. 기본 내용 암기하고 기출 잘 풀고 들어가면 70점 받아요. 뭐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을 넘어서는 많은 문제를 풀고 들어가셔야 되고, 자, 이제부터는 저랑 함께 이제 난이도 중 이상의 문제들을 많이 풀고, 자, 우리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문제 단권화가 이제부터 관건입니다. 자, 우리 상반기에 내용 외웠죠?
내용 외우고 내용 정리하고 암기하고 구조화하고 그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어요. 지금 유아교육과정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제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상반기에 끝난 거고요. 이제부터는 유아교육과정 강의랑 문제랑 같이 나가는데 이제부터 선생님의 관건은 문제 단권화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도 문제를 앞부분도 쉽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냥 내용 볼 때 외웠던 방식이 이런 식으로 응용돼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무조건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이제부터 선생님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계세요. 이제부터 내 할 일은 문제 단권화야. 요걸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얇은 나만의 단권화 자료를 만드는 게 선생님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험 일주일 전에 10번 돌려보셔야 됩니다. 1년 공부한 거 10번 돌려보시고 시험 전날 다 돌려보셔야 돼요. 혹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전날 내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잠 안 잔 거 잃어버렸어요. 그죠? 제가 지금은 이제 체력이 많이 좋아졌죠? 근데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젊은 시절에 시험 보고 이럴 때는 굉장히 몸이 이렇게 약했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더 건강해진 편이고요. 몸이 약할 때도 잠 꼬박 안 자고 48시간까지 내가 안 잔 거 잊어버리고 다 일했어요. 자, 선생님들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으니까 나 시험 전날 잠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강박도 다 버리시고요. 무조건 시험 일주일 전에 1년 공부한 거 10번 봐야 된다. 시험 전날은 한 번 다 돌리고 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시험 전날 누워 계실 거 아니겠어요? 한 몇 시간은.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마음으로 주무시면 좋지만, 몇 시간이라도 단잠 자고 가면 아무래도 좋지만, 그렇게 못했어도 집중력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표는, 1년 공부를 일주일 동안 10번 돌릴 수 있는 얇은 자료 만드는 게 목표고요. 시험 전날 무조건 한 번 다 돌려야 돼요. 그러므로, 두꺼운 책 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도 마세요.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야, 나 유아인명 잘 모르거든. 이 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모르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그리고 잘 모르는 거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학교 다닐 때 시험 다 보셨잖아요. 근데 잘 아는 과목은 벌써 딱 줄여지죠. 보이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선생님들 주변에 막 전교 1등하고 막 서울대 가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말 들어보시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너 공부 되게 어려웠니? 이러면 겸손하느라고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하지. 진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보면은요. 요 과목 할 거 별로 없다.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쉬워요. 지가 아니까.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이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렵게 가르치거나 어렵게 이게 너무 어렵다 얘기하고 양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문제는 무조건 많이 풀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부터 너무 쉬운 문제는 풀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부터 어려운 문제까지는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아요. 우리는 한 5천 문제 풉니다.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하면은 그 정도면은 일단 전 적정선이라 보고 글쎄 조금 더 늘릴까 생각도 있는데 일단 올해는 5천 문제로 가겠습니다.